안녕하세요.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이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냥 일반 교통사고랑은 좀 다르게 이 12가지 유형은 보험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안 끝나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합보험 들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형사 절차까지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 법에도 예외가 딱 명시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위험성이 크다 싶은 12가지 유형. 이게 12대 중과실이고요.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이 바로 이거군요. 이 12대 중과실,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점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12가지 유형 이걸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기본적인 거, 신호나 규칙 위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이죠. 둘째는 운전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무면허 운전 이건 당연하고요. 또 음주운전,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해당되죠. 그리고 약물운전도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0.03%요? 와, 진짜 맥주 딱 한 잔, 그 정도만 마셔도 걸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준이 꽤 낮아졌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셋째는 특히 좀 위험한 운전 행위들인데요.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과속, 이것도 해당되고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넷째는 보행자나 특정 구역 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예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거. 그리고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여기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와, 스쿨존 사고. 정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물 고정조치 위반해서 사고 났거나 아니면 버스 같은 데서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특정 상황에서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과실들이네요. 그럼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책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장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게 형사 책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하의 금고, 그러니까 노역 없는 징역입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금고형까지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험 가입했는지 피해자랑 합의했는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차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행정 책임. 이건 벌점 받거나 면허 정지, 심하면 취소까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 손해배상하는 책임인데 이 부분은 보통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와,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랑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벌금이나 심하면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정말 무서운데요? 정말 만약에 이런 사고의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었다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직후에 정말 정신 없겠지만 일단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이거는 기본이고요. 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게 필수예요. 차량 파손 무위는 물론이고 도로 상태, 스키드 마크 같은 거, 신호등 상태까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요. 사진이요? 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다른 차 블랙박스나 CCTV가 보이면 그것도 확보해야 하고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꼭 받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초기 증거들이 나중에 과실 비율 따질 때나 혹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소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증거 확보 정말 중요하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2대 중과실 사건은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인생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법리적으로도 좀 다툴 부분이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주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가능하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같이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권리가 진술 거부권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진술 거부권. 네. 이게 뭐 무조건 입 다물라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에 기반해서 침착하게 진술하는 게 기본인데 혹시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지만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하는 것, 이게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아주 결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아, 양형사유요? 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운전자 보험 드셨다면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합의서를 쓸 때는 꼭 피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이게 또 민사상 책임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이런 법적 효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까 이 부분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핵심을 딱 요약하면 이 12가지 유형의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초기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고 진심 어린 합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거겠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 자체를 내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운전 습관을 갖는 거겠죠.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의 기준들 쭉 들어보셨는데요. 당신의 평소 운전 습관 중에 혹시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작은 부주의가 어쩌면 실제로는 형사 책임의 경계선 바로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운전에 어떤 경각심을 주어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